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증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아랫골이 달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트럼프가 관세를 더 늘린다. 하필 왜 우리나라 증시가 딱 시작하기 5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빠지더니 결국 우리도 하락을 쭉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증시가 이마를 한번 보여주길 바라며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증시도 빨간불을 켰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공부할 만 안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관세 발표 소식. 이번 주에 있는 빅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관세 발표일 것 같은데요. 4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강했기 때문에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거 악재 소환이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비관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등도 길지 않을 거, 하루 이틀 오르고 오히려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지난주에 하락했던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 이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대두되며 시장은 또다시 흔들릴 것이며 사람들은 조금만 반등 나와도 다 팔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4일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증시가 바닥을 찍어주는가, 거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꼭꼭꼭 바닥을 찍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RSI 3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전 세계 20% 부과. 이게 바로 우리 장 시작 10초 전에 나왔던 속보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가 모든 무역 국가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 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맞대응 관세의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세 부과 국가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율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아시아장이 열릴 때 이러한 소식을 꺼낸 이유가 뭘까? 어차피 나올 거면은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나오던지, 주말 쉴 거 다 쉬고 지내는 밤이면서 이러한 뉴스를 낸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의도적으로 아시아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오늘 저녁 미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자동차 관세 수혜주는 미국이 아니라 비아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테슬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 파는 차량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유럽에서 파는 차량은 유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이러한 관세 전쟁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비아디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비아디는 이미 높은 관세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관세 전쟁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전혀 타격이 없고 일본과 한국이 두드려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또 낮아지게 되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벌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한국, 일본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중국 업체들은 어차피 우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다 따돌려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전쟁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더 크게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는 이 관세 전쟁이 수혜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장기화되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가 유리하다, 이러한 분석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관세 때문에 차량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배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병화 연구원에 따르면은
미국과 유럽이 역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조달하는 구조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관세 때문에 미국에 파는 차량의 배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기지를 생산했던 한국 기업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야, 판매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유리분리가 있겠냐, 100% 분리이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에게는 좋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공매도 이야기도 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든 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고, 지금은 대차 잔고가 많은 기업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차 잔고 상위 기업을 보자면은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하나유로스페이스, 포스코프챔,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등등등, 일단 절반은 2차 전지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매가 활발해져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공매도도 시작하고 이제 관세 전쟁도 시작하는 2분기 우리에게 웃어줄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데, 일단은 공매도 폭격 때문인지 증시가 안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차 전지의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하락 순위를 보자면 2차 전지가 줄을 서고 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반면 걱정이 나왔던 조선과 방사는 오히려 빨간불을 켜는 모습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바이오도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하락을 피하지 못해서 일단 3월 31일 이제 공매도 첫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두드려 맞는 기업들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야, 근데 진짜 모든 뉴스에 다 트럼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푸틴한테 경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당장 휴전하지 않으면 원유의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또 그 뒤에 말을 덧붙였어요. 만약에 그래도 그 푸틴이 옳은 일을 하면은 나 바로 화 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 조절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버스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는 인버스주, 관세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등등 이러한 타이틀을 붙이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참 바쁩니다. 트럼프가 지난 12일에 이란에게 핵 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 대통령은 27일 간접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직접 협상하는 거부한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여기서도 또, 또 협박을 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폭격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협정을 당장 맺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또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다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 필라테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너무나 비싼 운동이라서 아마도 저는 죽기 전까지 해볼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필라테스는 코로나 이후에 골프랑 같이 크게 성장했던 운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의 원인은 당연히 자금난이다 보니까 환불 지연, 이용료를 못 받는 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기리분들이 이제 그 필라테스나 아니면 헬스장, '아, 여기 언제 망할지 모를 것 같은데 배우고는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은 돈이 있어도 다 결제하지 말고, 현금 결제하지 말고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 결제를 해서 혹시나 폐업을 하면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씩 끊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장기 결제할 때, 그럴 때는 할부로 끊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상승 사이클 진입. 자, 삼전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당연히 높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8만 원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KB증권도 비슷한 생각을 꺼냈네요. 목표 주가 8만 2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심플합니다. 3월부터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2분기부터는 메모리 신규 구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을 보면은 1분기부터 5천억, 2.8조, 6.3조, 그 다음에 8.1조로 급격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내내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아니 길이 야 공매도 때문에 삼성전자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삼전은 역사적 하단 밸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싸도 너무 싸고 실적이 성장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공매도도 들어오기 힘든 자리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공매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서 증시가 눌리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돈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공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토스 흑자 첫 달성. 토스가 드디어 작년에 첫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을 9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출범 10년 만에 첫 흑자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의 다음 행보는 해외 진출이라고 합니다. 5년 내 사용자 절반이 외국인이길 바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보니까 곧 토스가 상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토스 관련주 3분기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2년이면 된다. 중국의 BRD 총수가 이러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화가 2, 3년 만에 이루어질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 3년 안에 그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술 진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챗GPT가 처음 우리한테 공개가 되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챗GPT 사실 신기해서 쓰긴 했지만 딱히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값은 크지 않았습니다. 맨날 세종대왕이 맥북을 사용했니 많이 그러한 헛소리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 길이 진짜로 잘 사용하고 있고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단 1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AI가 어떤 식으로 될까? 진짜 미친 성장 속도를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율주행도 결국은 빠르게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의 변화도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중국 자동차 업계들의 컴퓨팅 파워는 아직도 테슬라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이야기도 꺼냈다고 하고 중국 기업이 들고 있는 컴퓨팅 파워는 테슬라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테슬라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소프트뱅크 미국의 1조 달러 투입. 자, 참고로 왼쪽이 바로 이제 요즘 유명한 거죠. 챗GPT에게 4컷 만화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뚝딱 그려줬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어쨌든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1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 전역에 AI 기술이 적용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AI 로봇이 완전 자동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무인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인 1조 달러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AI칩은 엔비디아에서 조달하고 로봇은 독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에자일 로봇의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자금 조달 규모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장도 등장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생산직이라고 말하는 직업이 있죠. 그런 직업도 슬슬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 봐야겠죠. 주말 사이에 샘 올트먼이 이미지 좀 그만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터기릿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AI로 왼쪽에 보이는 이것도 AI로 그린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마도 요즘 주변에서 이제 뭐 지브리풍으로 그린 사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AI 그림이 완전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분들의 직업이 갈수록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모든 공장은 곧 블랙 팩토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공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름 유튜버인 저는 그래도 인기만 좀 없어질 뿐 10년은 버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많은 직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마침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10년 내 의사, 교사, 약사, 생산직, 농업직 등등 대부분의 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다만 이 와중에 끝까지 버티는 직업이 뭔가
바로 엔터라고 합니다. 엔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기계가 야구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싶진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축구, 야구 거기에 열광한 이유가 모두가 잘하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화도 나고 또 재밌고 이변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좋아하는데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기계가 운동하는 걸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진짜 말 그대로 엔터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 그거를 옵티머스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쪽은 앞으로 직업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인조이로 밸류업. 인조이 출시로 크래프톤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증권사 보고서가 등장해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조이의 리뷰나 유저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보았고 실적 기여도가 높지 않더라도 그동안 원게임 리스크를 이유로 낮은 밸류로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인조이 흥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인조이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게임 라인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을 하면서 목표가 48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크래프톤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7%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은 나름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케이크 사 먹기도 부담. 여기저기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투썸도 지난 26일부터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스초생이라고 부르는 케이크인데요. 이 가격은 39,000원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그동안 원두, 코코아, 유제품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투썸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양대 베이커리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케이크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생일 때 케이크를 사 먹는 문화도 뭐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은 좀 다르길 바래 보면서 이렇게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